안녕하세요. 솔풀 써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롤프 메르클레, 도리스 볼프가 지은 감정 사용 설명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건강한 생각으로 가는 길. 도움이 되는 생각, 해가 되는 생각. 이제 당신은 생각이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므로 가능하면 유용하고 건강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건강한 생각의 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에 근거를 둔다. 2. 우리가 바라는 기분과 행동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이런 두 특성을 건강한 사고를 위한 두 가지 원칙이라고 명명하자. 이런 두 원칙으로 당신의 생각을 점검한다면 도움이 되는 생각과 해가 되는 생각을 구별해낼 수 있다. 이 두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건강한 생각은 사실에 근거를 둔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부여하는 의미가 우리의 기분을 결정한다.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관점 때문이다. 사건을 언제나 있는 그대로 본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창밖을 바라보라. 오늘 날씨가 어떤가? 비가 오는가? 해가 나는가? 구름이 끼었는가? 비가 오면 에이, 오늘 날씨는 엄청 안 좋네. 아주 기분 나쁘고 우울한 날씨야. 라고 생각하는가? 태양이 비치면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라고 생각하는가? 날씨와 관련하여 좋다, 나쁘다 라는 말들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그 표현으로 날씨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다. 태양이 비치건 비가 오건 날씨는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든 찌뿌둥한 날씨도 아니다. 날씨는 그냥 날씨일 뿐이다. 당신이 정말 지루한 일요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날에 대한 당신의 의견일 뿐이다. 일요일은 그 자체로는 지루하지도 재미있지도 않다. 당신이 누군가가 나쁜 짓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당신의 의견이다. 당신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나 좋고 나쁨에 대한 당신의 기준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개인적인 견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행동은 엄밀히 따지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감정을 느끼는 경우 당신의 견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실을 일그러뜨리는 안경을 쓰고 자신과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과 개인적 견해의 차이는 사실은 점검할 수 있지만 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해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어떤 의견을 따르고 어떤 의견을 거부할 것인지는 각자 자기 마음에 달렸다. 불행, 두려움, 절망, 분노의 감정을 피하거나 극복하고자 한다면 자꾸만 사실에 근거한 사고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지금 나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이 사실에 들어맞는가?
정말 그런가? 아니면 나의 의견일 뿐인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감정은 사실이 아닌 생각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어떤 생각이 언제나 결코 모두 다 너무 같은 말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생각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다. 또한 멍청한, 추한, 아름다운, 열등한, 늙은, 양심 없는, 이기적인 등의 형용사들도 판단이나 평가일 뿐 사실과 무관하다. 2. 건강한 생각은 원하는 기분과 행동에 이르도록 도움을 준다. 심리치료사를 찾아오거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행복하지 않고 자꾸 마음이 괴로워지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신체적인 불편과 마찬가지로 경고의 표시다. 신체적인 아픔이 신체에서 무엇인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거나 열등하게 여긴다면 우울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다면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나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런 생각은 싫다고 말하고 싶을 때에도 좋다고 말하게 한다. 거부당하거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두려워 무엇인가를 묻거나 부탁할 수 없도록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판받을 것이 겁나서 하고 싶은 일을 밀고 나갈 수 없게 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또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힘들게 한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기분과 행동에 이르도록 도와주는가? 라고 질문하라. 이때 아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머릿속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대처하라. 1. 생각을 습관적으로 점검하라. 스스로 생각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캐묻는 변호사라고 상상하라. 2. 기분이 나쁘면 지금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내라. 그리고 그 생각이 사실에 부합하는가?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고 행동하도록 도와주는가?를 자문하라. 3. 앞에 두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그 생각을 붙들고 있지 말라. 속으로 그만 이라고 외치면서 생각을 중단하라. 그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더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라. 혼자 있다면 손뼉을 치면서 큰 소리로 그만! 이라고 외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곧장 그 생각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4. 부정적인 생각을 막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 쫓으며 그 생각을 믿음으로 굳히는 것을 거부할 수는 있다. 때로 아주 많은 내적인 토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몇백 번의 생각들을 뿌리치고 도움이 되는 생각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부정적으로 판명된 생각이 또 당신을 사로잡으려는 것을 감지하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외쳐보라. 그만, 이런 생각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해만 될 뿐이야. 그러고 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현실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생각들로 맞서라.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재학습. 1. 머리로 이해하기. 우리는 신속하게 1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또는 왜 그렇게 부적절하게 행동하는지를 알았다.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도 알았다. 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았고 건강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었다. 가령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도 지금까지는 매번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싫어도 응했다고 하자. 우리가 거절을 힘들어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깔려 있을 것이다. 내가 거절하면 그 친구는 상처를 받을 것이고 다시는 나보고 만나자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럼 난 친구를 잃게 될 테고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건강한 사고를 위한 2가지 원칙으로 점검했고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나에게는 친구의 초대를 거절할 권리가 있어. 친구가 나의 거절에 실망한다면 그 또한 감수할 수 있어. 그걸 빌미로 친구가 나와의 우정을 끝낸다면 유감스럽겠지.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린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거야. 서로의 필요를 배려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거든. 만약 우정이 깨지면 새 친구를 사귀지 뭐. 2. 행동으로 옮기기. 이제 우리는 친구의 다음번 초대에 이런 깨달음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거절하면서 미안해하거나 장황하게 사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럴 경우 친구가 다시 우리의 결정을 철회할 말미를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머리와 가슴을 조화시키기. 거절하는 것이 별일 아니며 우리가 거절을 한다 해도 그 친구가 여전히 친구로 남을 것이라는 게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되더라도 가슴으로는 마치 거절하면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친구를 아예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의 가슴은 이렇게 말한다. 안 돼. 친구가 상처받으면 어쩌려고. 그 친구가 다시는 만나자고 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머리는 이렇게 말한다. 아니야. 넌 거절할 권리가 있어. 친구가 슬퍼한다면 유감이야.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필요를 고려해야 해. 이제 머리와 가슴의 싸움이 시작된다. 한편으로 이 싸움은 아주 긍정적인 징조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의 길에 들어서 있음을 보여준다. 가슴, 즉 감정이 우리의 새로운 행동에 대해 동의를 해준다면 훨씬 더 간단할 텐데. 하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행동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 하면 감정이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옛 감정은 마치 경고장치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다. 너 정말 변화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니? 오래된 감정을 따르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점을 파악하고 우리가 새로이 만든 입장에 따라 행동할 때에만 변화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두려움을 없애고 나서 새로운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원하던 새로운 감정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모토가 되어야 한다. 4. 감정과 생각을 일치시키기. 이제 싸움에 거의 이겼다. 우리는 아직 의식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하지만 이미 감정은 생각과 일치한다.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제 양심의 가책 없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다. 5.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기. 자동적으로 건강하고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혔다. 우리는 이제 내키지 않을 때마다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음과 머리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또 제가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감정을 무시하고 이성을 따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책에서처럼 그저 부정적인 감정에 그만이라고 단호하게 외치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찾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감정이 올라온 이유, 즉 그 안에 숨은 믿음을 찾는 거죠.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돌보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어요. 무의식의 부정적인 믿음 체계가 많은 사람이라면 사실 두 번째 방식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내 안에 사랑을 받아야 할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거를 그만이라고 하며 외면만 해버린다면 언제 또 어떻게 터져버릴지 모르거든요. 내면 아이 돌보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해 둔 다른 책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더 진정한 자신과 가까워지기를, 오늘도 행복한 일들이 꽃빛처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